안녕하십니까, 김병주입니다. 군대 생활을 39년 3개월 군복을 입고 얼마 전에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 군대 생활 전 기간 동안에 저는 손자병법이 저에게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그동안은 저희 부하하고만 공유를 했는데 많은 시청자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번에 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현재 무한경쟁 시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무한경쟁 시대는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국가, 조직, 개인도 무한경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 시대는 현재도 진행되지만은 과거에도 많이 진행됐죠, 사실은. 가장 무한경쟁 시대가 많이 진행됐던 시기가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제가 하나 퀴즈를 내겠습니다. 147. 1. 이 숫자의 의미가 뭔지 알겠습니까? 주나라가 통제력이 약화됐을 때 140개국의 제후국으로 분화 발전합니다. 도시마다 각국 제후국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적은 데는 1800개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갖는 데까지는 140개 제후국으로 분화되죠. 서로가 이제 경쟁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7개국으로 통합하죠. 그때까지가 춘추시대 242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7개국이 경쟁을 하는 시기가 전국시대고, 궁극에 가서는 진시황, 여러분 잘 아시죠?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을 시킵니다. 그럼으로써 춘추 전국시대가 끝이 나죠. 역사서에 공자가 지은 춘추에 보면은 춘추시대는 242년간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전쟁이 몇 번 일어났는가 하면은 483회나 일어났고, 동맹을 결성한다든가 해맹을 한다든가 이런 정치 활동들이 450회에 일어났습니다. 합하면은 933회죠. 그럼 평균 1년에 한 3회 이상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하루도 전쟁이 끊이는 날이 없었던 것이죠. 이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의 고충과 고난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쓰여진 게 손자병법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생존하고 나라를 키워서 강한 나라로 될 것인가에 연구해서 기술한 책이 손자병법이죠. 손무는 제 나라 사람이었는데 제 나라에서는 벼슬을 못하고 인접 오나라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오나라 왕 함려에게 손자병법을 바치고 그것을 인정받아서 장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나라를 아주 강성한 나라로 만들었죠. 함려에게 발탁된 그 고사는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병법 13편을 함려가 쭉 보니까 병법서가 대단하거든요. 실제로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 지능력이 있는지를 실험해 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론과 실체에 갭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함려는 자기 궁녀 180명을 주고 지휘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손무는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90명을 나누어서 지금 개념은 1개 중대, 1개 중대로 나누어서 거기에 리더를 함려가 가장 아끼는 궁녀를 중대장 개념으로 대장을 시켰죠. 그리고 나서 손무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굴령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굴령은 어떠한 것인지를 얘기를 쭉 해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하면은 가슴 쪽으로 향해서 보고, 좌로 하면은 좌측 손 쪽으로 방향을 들고, 우로 하면은 우측 쪽으로 방향을 들고, 뒤로 하면 등 뒤를 바라보면 된다. 그랬더니 그 궁녀들은 깔깔거리면서 잘 안 따르죠. 재차 손무는 너들이 안 따르면은 이런 거는 군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또 지휘를 했는데 또 안 따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손무는 굴령을 모르는 것은 장수의 책임이지만은 굴령을 아는 대로 따르지 않는 것은 병조의 책임이며 병조의 리더의 책임에 대해서 대장 궁녀 2명을 참수하라고 임무를 줍니다. 왕 하변은 깜짝 놀래고 처벌을 안 해주기를 간청했지만 손무는 이미 저는 굴령을 받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왕의 명령도 안 따를 수 있습니다 하고 가차없이 참수를 해버리죠. 그러고 나서 하니까 궁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죠. 결국은 하변은 대단히 현명한 군주였기 때문에 손무를 대장군에 임명을 하고 오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게 된 것이죠. 이 손자병법은 13편
6,109자로 되어 있죠. 놀랍게도 6,109자 내에 전쟁의 모든 스펙트럼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 지도에서부터 저 말단 부대 전술까지 되어 있죠. 이 손자병법은 2,500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2,500년 동안 군사학에 늘 필독서 넘버원에 늘 여기 자리매김을 했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2,500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됐을까요? 손자는 전쟁의 원리를 자연현상이라든가 물리학에 비교를 해서 기술을 했죠. 그리고 사람의 심리를 전쟁할 때, 경쟁할 때 사람의 심리가 어떤지를 잘 기술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 게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사실 원리나 물리학이나 자연현상이나 심리는 2,500년 전이나 지금도 변함이 없죠. 그래서 지금도 그 세계 여러 곳에서는 군사학의 필독서로도 읽히기도 하고 많은 분야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손자병법을 가지고 전쟁에 적용한다든가 회사 경영에 적용을 해서 성공한 사례는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알죠. 삼국시대 위촉고 시대, 삼국이 쟁패하던 그 시대 조조가 손자병법을 아주 잘 활용을 해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 위나라가 천하통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럽에서 나폴레옹이 또한 손자병법을 적용해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죠. 최근에는 중국을 태동시킨 마오쩌둥이 항상 머리맡에 손자병법을 두고 손자병법대로 했다고 합니다. 기업인 중에는 한국계 일본인인 손정의 회장이 손자병법을 적용해서 회사를 키웠습니다. 이와 같이 손자병법은 여러 분야에서 사실은 적용이 되었고 성공으로 이었습니다. 통상 손자병법은 군사학에서만 적용되는지 아는데 손자병법은 여러 분야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학에 쓰면은 정치학의 모범 교범이 될 수가 있고 경영학에 쓰면 경영학의 모범 교범이 될 수도 있고 리더십에 쓰면은 훌륭한 리더십의 보고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즉 손자병법은 전쟁뿐만 아니라 경쟁하는 모든 사회에는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손자병법을 공부를 한다면은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저는 크게 4가지를 들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인생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가 지혜를 얻을 수가 여기서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훌륭한 리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손자병법은 리더십의 보고이거든요. 곳곳에 리더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경쟁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강한 조직을 만드는지 아주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전략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 같은 또는 초안지에 나오는 장량 같은 그런 전략가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손자병법은 항상 숲과 나무를 같이 보게 돼 있고 그리고 음지와 양지를 같이 보는 습관을 기워주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절로 전략가가 될 수 있죠. 네 번째는 사람의 경쟁할 때의 심리를 너무나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하면은 늘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키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깊은 성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부터는 손자병법의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손자병법을 통해서 저와 손자병법의 지혜를 같이 나누시죠. 다음 편에는 이제 본론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1장 시계편, 어떻게 하면은 국력이 키워지고 어떻게 하면 조직을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지적 욕구가 많죠. 손자병법은 대단한 지혜를 주기 때문에 볼 때마다 또 상황마다 또 새롭습니다.